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문했던 4가지 중에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을 높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청약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에서 가장 빠른 뉴스, 정확한 뉴스, 신속한 뉴스, 미래를 내다보는 뉴스. 자, 부동산 뉴스만큼은 공중파 종편 뉴스보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오는 뉴스, 바로 장대장TV의 장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발빠르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서 30대가 소외되는 것 같다, 또 신혼부부라든지 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이런 사람들이 소외되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 봐라 해서 어떤 보완책들이 나올까, 또 특히 상대적으로 일반 공급이 적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청약 가점은 더욱더 높아질 수가 있다. 특별 공급에 대한 기회는 많아지고 일반 공급에 대한 가점 경쟁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요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이 전략의 모든 것을 이 시간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청약은 가점이라는 게 있지만, 가점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15년이 넘어야 만점이고, 또 무주택 기간도 15년이 넘어야 만점이고, 또 부양가족도 많아야 되는데 전문층은 이런 게 단기간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완화를 시켜주고 특별하게 기회를 준다는 게 바로 특별 공급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특별 공급이,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청약을 할 때 공공 분양이 있고 민간 분양이 있죠.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은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 때 다 나갑니다. 공공 분양이냐 민간 분양이냐 나가는데, 공공 분양은 말 그대로 공공에서 택지 조성을 해서 뭐 분양하는 경우, 또는 민간 건설사와 함께 분양하는 경우 뭐 공공 분양이 나갈 수 있고, 민간 분양은 민간 건설사에서 땅을 사가지고 분양하는 경우 민간 분양이 될 수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특별 공급이 공공 분양은 80%나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은 특별히 어떤 소외계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외계층이나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어떤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은 공공 분양의 80%를 공급하죠. 공공이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분한테 많이 주고, 일반 공급은 20%. 자, 민간 분양에서 특별 공급은 43%, 일반 공급은 57%. 이게 이제 일반적인 지금 현재의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의 비율입니다. 자, 이 공공 분양을, 특별 공급의 이 80%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기간 추천, 이건 뭐죠? 뭐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뭐 탈북에서 정착하고 있는 뭐 그런 분들은 이건 거의 추천이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이렇게 추천한다 그러면 거의 되는 거고, 이게 공공 분양에서는 15%, 자, 민간 분양에서는 10%,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공공 분양에서는 30%, 민간 분양에서는 20%. 자, 다자녀 가구가 특별 공공 분양에서는 10%, 민간 분양에서는 10%. 노부모 부양은 공공 분양에서 5%, 민간 분양에서 3%. 자, 생애 최초 구입이 공공 분양에서 20%인데 민간 분양에서는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을 봐야 되죠. 예. 생애 최초도 아마 민간 분양에서 나올 가능성도 크다. 왜냐하면 이번에 민간 분양에서 특별 공급을 아마 50%까지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떤 여러 가지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뭐 3%가 됐든 몇 %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40대 뭐 이런 분들이, 가점을 그동안 높여왔던 분들이 왜 우리가 그렇게 몸테크를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가점을 늘려왔는데 우리 기회를 박탈시키냐, 30대와 40대의 어떤 세대 간 갈등 조장을 만들고 있다 국가에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특별 공급에서 공공 분양의 80%면 이거를 100%로 공공 분양에서 늘리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90%가 될지 100%가 될지 아직은 정확한 결정은 없지만 논의되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방송은요,
여러분들께서 미리 봐야 됩니다. 미리 저희가 예측을 하는 이유가 일단 여러분들 청약을 한번 들어가서 당첨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럼 어때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뭐 5년 동안 당첨 제한이 있고 한번 당첨돼가면 사실상 좋은 기회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약을 어디에 넣을 건지 어떻게 넣을 건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 받으셨던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자, 청약을 비슷한 시기에 자기가 넣고 싶은 게 있는데, 먼저 넣은 게 있고 나중에 넣은 게 있겠죠. 자, 당첨은 어떤 게 먼저 될지 모릅니다. 발표를. 먼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보통 이제 열흘 후에 당첨을 발표하는데, 뒤바뀔 수도 있어요, 당첨은. 근데 당첨이 먼저 돼버리면 뒤에 당첨된 건 자동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청약을 뭐 여러 군데 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드는데 가면 되겠다 이런 전략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임해야 되느냐? 우리가 영화는 어때요? 영화도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데 시나리오가 일단 좋아야 돼요.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느냐? 감독이 어떻게 영화를 만드느냐? 감독은 누굽니까? 감독은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입니다. 네. 배우는 누구예요? 배우도 여러분들이에요. 감독용 배우. 네. 예. 제작비가 적게 들죠. 그래야지. 예. 모르죠. 어떤 집안에는 감독이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떤 집안은 친정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어떤 파워가 강하냐? 어떤 집은 시댁이 강하고 어떤 집은 친정이 강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주로 이제 이게 많은 집안이, 이게 이제 쩐이 많은 집안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예, 감독이 누구냐? 거기에 이제 주연 배우가 또 누구냐? 와이프가 주연 배우냐? 남편이 주연 배우냐? 그럼 뭐죠? 누가 입김이 세냐? 와이프가 입김이 세면 주연 배우, 남편은 엑스트라. 엑스트라만 또 못한 사람은 사는 남편도 많습니다. 예, 요즘에 참 예. 신혼부부 생애 최초 공급 비율이 높아진다면, 지금 이제 높아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 공급 비율 자체가 80% 수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혼부부 생애 최초 비율을 높일 경우 일반 공급의 비율을 줄여서 특별 공급 위주로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40대가 강하게 지금 우리 뭐 유튜브 댓글에서도 지금까지 몸댓글을 했는데 또 이거를 정책을 뒤집냐?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공급을 늘리지 않은 한도 내에서 이 정해진 공급 안에서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자기네 40대의 어떤 비율이 30대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방송에서 소득 기준이 완화가 돼야 된다. 뭐 시골에서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정말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정말 있는 살림 없는 살림 진짜 다 동원해가지고 모든 돈을 교육비로 해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고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소득 기준 때문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지금 이제 돈을 막 벌고 있는데, 연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안 돼서 박탈당해야 되느냐? 열심히 사는 게 무슨 죄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소득 기준이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제기돼 왔었는데 아마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필요한 신혼부부 생애 최초의 경우,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는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더 많은 젊은 층의 신청 기회가 확대가 가능하다. 예. 자, 이런 어떤 열심히 사는 분도 구제해 줄 필요가 있다. 저도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청약 기준을 보면은, 그 소득 기준을 보면요. 신혼부부 우선 공급에서 기준 소득이 75%를 우선 공급합니다. 자, 보세요.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100% 이하. 이게 이제 3인 이하로 볼 때는 올 평균 소득이 555만 4,983원. 배우자가 소득이 같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3인 이하는 666만 580원. 이거는 뭐냐? 자,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세전입니다. 세후가 아니에요.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 소득 기준이 먼저 75%고, 자, 신혼부부 일반 공급에서는 상위 소득 25%. 자, 이게 뭐냐? 여러분들 이걸 보셔야 돼요. 4인이다, 5인이다. 자녀가 수가 많으면 이게 이제 소득 기준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계속 보셔야 됩니다.
할인이다. 부부가 6명의 신혼부부인데 6명이 나올 수가 있나? 나갈 수도 있겠네요. 입양을 한다고 한다면. 예. 어떻게 보면은 신혼부부 특공에서 점수를 높이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은 입양이지 않을까 하는 방법도 듭니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입양하는 부부도 많습니다. 시네라 차인표 부부도 입양했었죠. 안젤리나 졸리. 한국에도 얼마 전에 왔었죠. 지금 거기 광화문 쪽에 주상복합에 그 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1학년인데 송도로 가는데 독립문 쪽에 주상복합을 얻어줬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왔었습니다. 저도 한번 만나려고 한번 했었는데 제가 바빠가지고요. 예, 연락을 아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자,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는 100% 초과해서 120%. 그러니까 이게 뭐냐? 5,554만 984원. 아, 여기 4원이 1원 더 넘어간 게 여기 있네요. 666만 5,980원. 여기까지 월 소득. 세전. 자, 4인 5인일 때 소득 기준.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초과해서 130% 이하. 666만 5,981원에서 월 722만 1,478원까지. 4인일 때는 이 기준, 5인일 때 이 기준. 자, 그래서 75%가 이게서 안 되는 분들은 여기에서 같이 경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당첨이 안 된 분들은 상위 25%와 같이 경합을 벌려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아주 디테일한 지금 신혼부부 생애 최초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디테일합니다. 이론 단위까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이런 방송 봤습니까? 이론 단위까지 얘기해 줍니다. 이론 단위까지. 요즘에 이론짜리 구경하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론짜리를 발견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로 장대양 TV에 기부를 하기 바랍니다. 이론짜리 기부해봐야 남는 것도 없습니다. 예. 자, 이 지금 공공분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일 때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정.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공공분양. 청약통장 6개월에 6회 이상 해야 됩니다. 청약통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특별공급이라는 게 이렇게 규제가 완화를 시켜주는 거죠. 소득은 100에서 120%. 자, 1순위. 혼인기간 중 자녀 출산하고 6세 이하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인데, 자, 가점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일반 가점은 84점이지만, 신혼부부는, 이 가점이 총점, 만점이 13점입니다. 자, 어떻게 13점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구소득이 지금,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00% 이하인 경우가 1점입니다. 자, 보세요.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에서 80%, 배우자가 있으면 100%.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1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혼부부가 12점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소득 부분에서 1점을 못 따서 12점인 경우가 많은데 12점인 경우도 거의 제가 볼 때는 당첨이 되는 경우는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녀 수가 1명이면 1점, 2명이면 2점, 3명이면 3점. 자, 그래서 자녀의 수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저한테 상담하셨던 분이 청약 당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 애가 없다. 애를 많이 낳아라. 예. 자, 보세요. 미성년인 자녀, 태아, 뱃속에 있는 애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녀 수에. 네. 자, 근데 뱃속에 쌍둥이가 있다. 아, 이거 대박입니다. 뱃속에 쌍둥이 있다. 아주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이 태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얘를 갖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젊은 부부들 너무 그 살기 팍팍하다, 뭐 나중에 애 낳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정책을 펴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이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너무 살기 힘들다, 집 한 채 사기도 힘든데 어떻게 애를 낳냐, 교육비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이런 어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아라. 애 많이 낳을수록 가점 높여주겠다 이겁니다.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연속 거주 기간, 연속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연속. 1년 미만은 1점, 1년 이상 3년 미만은 2점, 3년 이상은 3점. 자, 3점 만점이죠. 자, 그 다음에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입니다. 납입 횟수. 6회 미만은 안 되죠. 6회 이상부터 12회 미만은 1점, 12회 이상부터 24회 미만은 2점, 24회 이점은 3점. 이것도 3점 만점이죠. 자, 혼인기간, 신혼부부에만
해당이 되고 예비 신혼부부나 한부모 가정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자, 5년 초과해서 6년, 7년 이하일 때는 1점, 3년 초과해서 5년 이하일 때는 2점, 3년 이하일 때 3점. 자, 혼인 기간이 짧을수록 얼마 안 될수록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혼인 신고를 늦게 하는 신혼부부가 계속 나오고 있다. 혼인 신고 늦게 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회학교에서 하는 이유, 상대를 못 믿어서 살아보고 하겠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저는 그런 부부도 봤어요. 살아보고 하겠다. 요즘은 6개월, 1년 정도는 혼인신고 결혼하고 나서도 안 하는 게 기본인 부부도 적지 않습니다. 네, 살아보고 하겠다. 뭐죠?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 믿음이 부족합니다. 한부모 가죠. 한부모 4세 초과 6세 이하, 만 7세 미만은 1점, 2세 초과 4세 이하, 만 5세 미만은 2점, 2세 이하, 만 3세 미만은 3점 이렇게 되는 거고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우선 공급을 하고 동일시에는 이제 추첨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점수가 있지만 동일시에는 추첨에 들어간다. 자, 계속해서 공공분양의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입니다. 공공분양에서 세계대원 전원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들 같이 해도 되냐? 무조건 이거는 세대주가 하는 거고 세대원이 전원 주택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되고 청약통장이 1년 12회, 2년 24회. 자, 2년 24회는 뭐죠?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는 2회 24회죠. 그래서 규제지역은 거의 청약통장 2년에 24회를 부어야 된다는 게 거의 지금 청약통장은 6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사실 필요하죠. 소득세 납부 사실이어서 소득이 이하해야 되니까 어느 일정 부분. 현재 혼인 상태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생애 최초는 미혼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세대원은 소득이 100% 이하여야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해당 지역의 거주자 우선은 공급하고 동순위 경쟁 시에는 추첨을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음은 민간 분양으로 가겠습니다. 민간 분양의 신혼부부 특별 공급. 하지만 생애 최초는 아직 없지만 나올 가능성도 크다. 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에 신혼부부여야 되고 청약통장이 6개월 이상 납입을 해야 되고 소득이 100에서 130% 배우자까지 한다면 1순위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돼요. 네. 다 당첨자 선정 방법은 해당 지역의 거주자를 우선 공급을 하고 동일시에는 미성년의 자녀 수 만약에 동일시다 그러면 미성년자 수가 많아야 돼요. 이것도 미성년자 수가 다 똑같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추첨으로 가는 겁니다. 아파트 청약의 이제 그 민간 분양의 당첨자 선정 방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혼부부 우선 공급은 75%고 소득 100% 이하고 맞벌이는 120% 이하. 자, 신혼부부 일반 공급은 25%인데 소득 100에서 120% 이하, 맞벌이는 120에서 13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올 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한다. 자, 아까 소득 기준을 봤죠? 올 평균 얼마인지 그거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자, 나머지 주택 25%, 75%는 우선 공급을 하고 나머지 주택 25%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올 평균 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자,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공급하는데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이게 우선 공급 75%에서 입주자 선정이 안 된 자는 이 나머지 25%에서 같이 경쟁을 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 잘 들으셨죠? 자, 결론을 내려드리면 이 청약시와 특별공급에 해당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할 것. 왜? 특별공급을 늘리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소득 기준도 완화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근접하지만 아깝게 이 엄격한 기준 때문에 안 됐던 분들은 다시 특별공급을 무조건 지금 주택을 마련하기보다는 특별공급을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잠깐 기다려라. 발표될 때까지 이 얘기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면 자녀 계획을 상의해 볼 것.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자녀 수가 3점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의 신혼부부는 결정지어진다. 자녀 수가 아주 결정적이다. 네, 자녀 없는 부부라면 생애 최초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특별공급을 동시에 생애 최초라든지 신혼부부를 동시에 넣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넣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거의 가점이 낮기 때문에 생애 최초로 가서 경쟁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1인 가구 및 40, 50대 이상인 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분야는 또 지금 40, 50대 분들도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영주택 특별공급에는 생애 최초가 생길 수가 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생애 최초가 없지만 지금 43%인 거를 비율을 뭐 7% 더 늘려서 생애 최초를 넣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애 최초도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주문했던 4가지 중에 이런 어떤 그 중요한 부분, 실수요자들의 당첨 확률을 높여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 공략을 해서 집중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청약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나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이나 문자나 이메일로 주시면 또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들의 부동산 자산 증식을 위해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도우미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